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싸움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 한다고, 과일나무 월동도 많이 죽여본 사람이 잘 한다고 한다면 저도 포함됩니다. 손바닥 농장 영상을 꾸준히 보한 분이라면 여기가 계곡지이고 포도, 감, 블루베리, 심지어 다래나무까지 동해에 입은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 우리 밭은 다른 나무의 월동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앞에 말한 과수는 유목은 물론 해마다 동해 걱정입니다. 겨울이 닥칠 때마다 과수 동해 걱정하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보다 더 따뜻한 남쪽 지역은 동해 걱정이 되는 나무가 귤나무나 무화과, 심지어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작물로 동해 걱정일 겁니다. 겨울 나고 동해 입은 나무를 보면 지난 겨울이 맹추위 때문에 일어난 줄 알고 다음해는 더욱 꽁꽁 싸매었습니다. 꽁꽁 싸맨다고 동해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더군요. 물론 추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추워서 죽는 것이 없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한겨울 한파로 견디지 못하여 죽는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 원인보다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동사하거나 일부 동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군요. 바로 겨울 가뭄 때문입니다. 이건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 호남 지역, 경기, 충청 지역은 겨울철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눈이 자주 오고 적설량도 많더군요. 그렇지만 우리 손바닥 농장만 하더라도 경북 서부 지역으로서 충청, 호남에서 내리는 눈이나 비가 높은 산맥을 넘으면서 다 쏟아버리고 일부만 내립니다. 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눈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겨울에 강수량이 적은 곳이나 그의 겨울 강수량이 적으면 이 점 꼭 유념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늘 춥고 배고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땅이 가물면 그때마다 충분히 관수하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여기처럼 사전 관수를 충분히 한 후에 검은색 비닐로 멀칭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비닐이라도 투명보다는 검은색이 수분 보존 능력이 더 우수한 것은 제가 실험으로 알아낸 것입니다. 농수관 물을 다 빼버린 겨울에는 물주기도 그렇다고 멀칭하기도 힘든 이 블루베리는 지금까지 개별 가두리에서 여기처럼 큰 가두리로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 비해 흙의 양이 많으니 가뭄도 덜 타리라 생각해서 한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물 오름이 있고 난 뒤 동해 피해입니다. 사실 이게 더 흔한 경우이죠. 겨울 혹한기도 무사히 넘긴 나무들이 이제 봄이 시작되었다고 뿌리에서 물을 힘차게 빨아올리는, 시기적으로는 2월과 3월입니다. 때로는 4월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봄이 되었다고 그 긴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새싹 나고 꽃이 피는 봄을 준비하죠. 그 시작이 바로 물오름입니다. 나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때 뿌리에서 가지로 보내는 물이 엄청납니다. 고로쇠 물이다, 겨자수다 하여 수액을 채취하는 시기도 이때입니다. 올라가는 물을 가로채는 양도 몇 말씩이니 이때 물오름은 다른 시기보다 더 힘찹니다. 이때 물을 올리다가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면, 또는 낮에 물오름을 시작하는데 새벽에 공기가 차가워지면 물관에 가득 차있던 물이 얼어버립니다. 부피가 늘어나니 물관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은 숲이가 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겪었죠. 꽁꽁 싸매어 두었던 월동 피복을 멋모르고 일찍 벗겼다가 당한 일입니다. 지금은 월동 피복을 4월 이상 한파 지나서 5월이 되어서야 벗깁니다. 유목일 때는 어느 나무나 동해 걱정해서 월동 피복을 합니다만, 여기 감나무 또 포도나무는 성목이어도 월동 피복을 합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가끔은 여기처럼 흰색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합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흰색은 햇빛을 반사하니 밤낮 온도 차이를 줄이고 물오름 시기를 늦추죠. 또 한 가지는 수피가 덕지덕지 쌓이는 이들 나무에는 깍지벌레가 생기기 쉬우니 유황과 살균제를 섞어서 칠하면 월동에 있던 깍지벌레 방제도 되고 일석이조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깍지벌레는 감나무 등 과수의 가지나 잎, 심지어는 여기처럼 열매, 좁쌀 같은 것이 묻어 있는데
바로 이놈들입니다. 주로 가지 숲이, 그 중에서도 밑동숲에 갈라진 곳에 월동을 합니다. 과수 중 겨울 나기 어려운, 다시 말해 내한성이 약한 나무도 있지만 같은 나무라도 별로 동해에 피해를 얻는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위도가 높은 곳이 그렇지만 응달보다는 양달, 바람이 강한 언덕보다는 바람이 없는 오목한 곳이 북쪽보다는 남쪽이 동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은 이외라고 생각할 겁니다. 응달은 양달보다 봄철 물 오름이 덜 왕성하고 밤낮 기온차가 적으니 양달보다는 월동 피해가 적습니다. 응달에 과수 심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남쪽 블루베리에 부직포로 햇빛을 가립니다. 언덕보다는 구릉지가 동해 피해를 더 입는 까닭은 새벽 찬 공기가 오래 머물고 있어 물노름하던 나무의 물관을 더 얼게 하기 때문이고, 북쪽보다는 남쪽이 낮에 햇빛을 잘 받아 일찍 물오름이 왕성하다가 일어난 때문입니다. 예전 월동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시절에 봄나면 겨울새 안녕하는 나무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입니다. 가지가 동사한 것은 그래도 잘라내지만 통째 고사한 것은 묘목상에 가서 4, 5년 된 성목을 사다가 다시 채워 넣습니다. 아무리 보온을 하고 여기처럼 겨울 가뭄 해결하고 봄 물오름 대비하여도 겨울 초장에 동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대개 도저히 그 지역에서 겨울 나지 못하는 나무들입니다. 이를테면 중부지방에 단감나무를 심는다든가 대구 지역에 귤나무를 월동한다든가 할 때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바로 이 두 가지 겨울 가뭄과 이른 봄철 물오름입니다.